안녕하세요, 비바레더입니다. 이번에는 라운드가 들어가는 호보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즐겨주세요. 패키지는 스토어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엣지 작업을 제가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본판이랑 보강제가 같이 합쳐진 상태로 엣지 작업이 들어가야 돼서 보강제 작업부터 먼저 해줄게요. 보강제는 마이크로 화이바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중심 부위에 맞춰서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강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판은 1cm 간격으로 해서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보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엣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엣지 작업 하시기 전에 크리저 라인을 그어서 미리 바느질 라인을 그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스들이 있을 거예요. 디링고리도 있고 지퍼 플러그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가죽 피스가 있는데, 그거에도 미리 엣지 작업을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엣지 작업 하실 때 그 뒷면에도 좀 더 넘치게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바느질 하시고 나서 이 보강제 부분이 표시가 안 나요. 자, 크리저 라인 하시고서는 목타 라인까지 다 작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미싱으로 할 거기 때문에 목타 작업은 뺐어요. 이 곡선 부분에 이제 지퍼를 붙여줘야 되는데,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퍼 라인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라인을 미리 이렇게 그려놓고 이 부분을 따라서 이제 지퍼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이드 라인은 제가 해보니까 한 6mm 라인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자, 지퍼가 들어가는 시작과 끝, 여기 부분도 표시를 미리 해주시고요. 앞쪽에 파이핑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 패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맞춰서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지퍼 작업을 해줄 건데요. 지퍼는 한 34cm 정도 되는 길이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앞쪽 부분에 이렇게 개구리 접기 해서 작업을 미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은 라운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칼집을 안 넣으면 지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미리 가위밥을 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파이핑 할 때 라운드 있는 쪽은 약간 칼집을 내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문판하고 바닥면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그 중심 부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꼭 오일 그리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미싱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심 부위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다가 라운드 부분이 끝나고 나면 맨 위쪽에서부터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양쪽 다 바느질이 된 상태로 가방을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가방을 뒤집기 전에 이미 마이크로 파이버 원단을 써서 주름이 덜 가게끔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열풍기나 드라이 바람으로 약간 열을 가해 주시면 주름이 덜 가겠죠.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나서는 가방을 예쁘게 만져 주셔야 됩니다. 자, 안감 쪽에 이 윗부분에는 시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7mm 라인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강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시접이 잡히는 부분에 여기에도 이제 칼집이 좀 들어가요. 그래야 이렇게 접었을 때 라운드가 예쁘게 접힙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는 보강제는 조금 소프트한 VXP 보강제예요. 본드 발림성도 좋고 좀 소프트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보강제 같아요.
자, 이제 위쪽에 가죽 띠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시접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전면에 스티치를 2줄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접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앞쪽에 7mm 라인으로 선을 그어주고 그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시접을 접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되겠죠. 자, 이제 시접을 접고 이 윗부분에는 바느질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안감 쪽에 포켓을 넣어 주시고 이 부분에 이제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합을 해줄 건데요. 이 안감 쪽도 겉감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중심 부위 표시해 둔 곳에 맞춰서 전체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합하시고 나서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양쪽 다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위쪽 부분에는 이제 시접을 또 접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한 7mm 라인으로 해서 7에서 8mm 정도 그렇게 해서 시접을 접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디링고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가방이 조금 특이한 게 안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신박한 게 면원 단위라서 이게 보강제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안쪽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한번 해주고요. 앞쪽 부분만 바느질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디링고리를 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합을 해줄 거예요. 자, 지퍼를 끼워 봤을 때 뒤틀림 현상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 바느질 이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지퍼 라인 쪽 바느질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디링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겹쳐서 바느질이 되는 구간이라서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이제 지퍼 끝부분을 가죽으로 감싸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방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링골이 있는 그 윗부분, 그 부분 다시 이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판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제 스트랩만 달면 되는데 내부 공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어요. 작은데 실속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스트랩 작업을 해볼 건데요. 스트랩 중간에 DMB라는 보강제를 썼어요. 이게 VXP랑 뭐 LB 사람한다, 그리고 빌도나, 이거 세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요새 이거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두루두루 쓰기 좋은 보강제 같아요. 구입은 뭐 신설동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메테오 스튜디오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스트랩은 양쪽 다 바느질까지 하신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쪽 부분은 디링골이랑 이렇게 전체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바느질까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트랩 작업까지 끝나서 이번 가방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가방의 특징은 이 지퍼 라인 있는 데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만들어 봤을 때 공부가 되는 가방이었고요. 특히나 이 안쪽에 들어가는 안감 요거 할 때도 조금 재미있었어요. 저는 패턴 만들 때 조금 헤매기는 했는데 재밌는 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패턴은 만들 때 조금 어려웠는데 만들기는 쉬운 가방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